네, 얼음이네요. 사방으로요. 눈길이 닿는 모든 곳까지 전부요. 하얀 사막이 다른 정착민들이 살고 있는 동굴 입구를 덮고 있어요. 모두들 따뜻한 모닥불 주변으로 모여서 그 전날에 눈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몇은 30만 년 전 사람들이 재미로 무엇을 했든지 술래잡기를 하고 막대기를 던지면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구를 걸어다닌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 중 한 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거나 눈을 감고 쉬고 있어요. 동굴 안은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만 들리는데 마치 야생동물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소리죠. 동굴 입구를 내다보니 폭풍이 거친 게 보이네요. 도구를 챙겨 단체로 나가볼 시간이에요. 확 트인 야생에서 눈에 덮인 열매와 아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식물을 발견해요. 하지만 부족 전체가 먹기엔 충분하지 않죠. 빙하기라서 어디에도 식물이 많이 자라지 않는 상황이에요. 친구 중 한 명이 눈 속에서 큰 발자국을 발견해요.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뭔진 모르지만 며칠간은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눈 덮인 숲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자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배꼽 소리였으면 좋겠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빙하기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모든 것을 덮고 지구를 영원히 바꾼 시기예요. 이건 부분적으로 지금의 대륙의 배치뿐만 아니라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에 책임이 있는데요. 현재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그리고 심지어 남아메리카에 걸쳐 거대한 두꺼운 얼음판이 펼쳐져 있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 모든 것이 해수면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켰고 전 세계의 기온을 급격히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전 한 번의 빙하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거든요. 과학자들은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된 5개의 주요 빙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린 지금 그 중간에 있어요. 진정하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털복숭이 매머드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밖에서 있다가 따뜻하게 있으려고 모닥불 옆에서 잠을 자게 될 거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요, 이동 경로에 있는 모든 걸 얼려버리는 거대한 지질학적 눈보라도 없을 거예요. 빙하기엔 몇천 몇만 년 동안 지속되는 오고 가는 더 따뜻한 시기가 있어요. 사실 수십억 년 전에 지구는 생명체가 없는 하나의 거대한 눈덩이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태양도 그 모든 얼음을 녹이기엔 충분한 열이 없는 작고 귀여운 불덩어리였죠. 하지만 태양이 점점 더 커지고 뜨거워짐에 따라 지구의 얼음이 천천히 녹아 오늘날의 녹색과 파란색의 공이 된 거예요. 우린 지난 260만 년 동안 지속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제4빙하기에 살고 있어요. 고래나 상어 같은 동물들은 이 최근의 빙하기에 번성했어요. 이들은 오랫동안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었고 그 밑에는 바다표범, 특정 종류의 물고기, 수달,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작은 플랑크톤까지 있죠. 추운 표면에서 포유류는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두껍고 덥수룩한 털을 길러야 했어요. 고대 매머드, 콧불소, 들소는 두꺼운 양탄자를 덮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멋졌죠. 이 친구들은 초식동물이었고 작은 관목과 찾을 수 있는 모든 풀을 먹었어요. 하지만 수천 년 전 기온이 오르기 시작했고 이 대부분의 동물들은 멸종했어요. 남아있는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 하마, 콧불소로 진화했어요. 기절했다가 깨어나니 오늘날의 시라소니처럼 생긴 생명체와 마주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훨씬 크고 털이 더 많네요. 이 동물은 스밀로돈입니다. 못된 얼굴을 한 검치호랑이의 서사적인 버전이죠. 수컷 사자와 비슷한 크기고 제가 안전한 동굴을 떠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드는 앞송곳니가 2개 있어요. 좀 무서워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그들의 무는 힘은 오늘날의 호랑이나 사자만큼 강력하진 않았을 거라고 해요. 이들을 강하게 만든 건 자신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쓰러뜨린 거대한 팔뚝이에요. 무리로 덤비면 심지어 매머드도 쓰러뜨릴 수 있었죠.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이 고양이 옆에서 깨어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덮칠 준비를 하면서 내려다보고 있네요. 하지만 여러분과 친구들은 침착하게 천천히 물러나요. 돌을 던져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도망치는 천재 같은 생각을 떠올리죠. 오늘날 인간이 사자나 호랑이를 앞지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했어요. 위험에서 벗어나자 모두들 계속해서 음식을 찾아요. 어두워지는데 동굴에 가져갈 걸 아직도 못 찾았네요. 갑자기 뭔가 타는 냄새가 나요. 멀리서 하늘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 기둥이 보여요.
다른 정착지인가? 여러분과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영기 쪽으로 다가갑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약 2~30만 년 전에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건 아니에요. 700만 년만큼이나 오래전에 우리 중 일부가 중단을 선언했어요. 우린 침팬지 조상들을 정글에 놔두고 우리만의 일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딱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후 수백만 년 동안 20종 이상의 다양한 인간종들이 있었어요. 어떤 종은 우리 조상이고 어떤 종은 완전히 다른 가지에서 난 잔가지였어요. 어떤 종은 작았고 어떤 종은 덥거나 추운 날씨에 더 잘 적응했죠. 어느새 네안데르탈인 무리가 고기를 굽고 도구를 다듬고 있는 게 보여요. 유럽에서 처음 이주한 건 네안데르탈인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이들이 4만 년에서 40만 년 전쯤에 있었다고 믿어요. 그들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모든 지역을 차지했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여전히 저 밑에 아프리카에 있었죠. 여러분은 그들의 캠프에 들어가서 서로의 차이점을 바로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다부지고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하지만 몇몇 비슷한 점도 있었죠. 예를 들어 씹고 물어뜯을 수 있는 납작한 이와 큰 뇌를 위한 두개골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같이 옷을 입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움집에 살았고 돌, 막대, 뼈로 도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들은 여러분을 환영해주고 처음 보는 구경을 시켜줘요. 공식적으로 다른 종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을 동굴 안으로 데려가 동굴 벽화 중 일부를 보여줘요. 이들은 이 시대 최초의 예술가들이에요. 스페인에 있는 동굴처럼 이들의 많은 갤러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변에 있어요. 미니멀한 사슴 그림, 커다란 손자국. 여러분은 이들의 그림 스타일을 알아요. 이들은 또한 보석 제작에도 조금 손을 댔어요. 독수리 발톱과 동물의 송곳니로 목걸이를 만들었죠. 또 아마 이들은 불을 이용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번개가 나무를 쳤을 때 또는 그중 한 명이 다른 바위에 돌을 떨어뜨려 불꽃이 일어났을 때 알아냈을까요? 사실 아무도 제대로 알진 못해요. 하지만 불을 다시 만들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요리하고 어둠 속에서 보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는 있었어요. 멋진 투어가 끝나고 따뜻하게 있기에 모닥불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그들이 심지어 집에 돌아갈 때 입을 여분의 옷을 제공해줘요. 대부분 두껍고 덥수룩한 매머드 코트네요. 서로 말만 통할 수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있고 부족에게로 돌아가야 해요. 여러분은 작별 인사를 하고 사슴 그리는 법을 가르쳐준 것과 음식 한 포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빙하기는 현대 호모사피엔스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극한의 추위와 다른 혹독한 환경 때문에 그들은 생존을 위해 적응해야 했고 더 똑똑해져야 했고 혁신적이어야 했죠. 발달된 도구들을 개발했고 심지어 옷을 꿰매기 위해 뼈바늘을 사용했어요. 아마 최초의 런웨이 쇼를 열었을지도 몰라요. 기후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계속 살기 위해 농업 기술을 개발했고 주로 강이나 호수 같은 큰 물 근처에 정착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다와 바다 근처를 선택하기도 했고요. 그들은, 제 말은 우리들은 동물을 길들인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해요. 수십만 년 앞으로 빨리 감아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네요.